오늘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도 14년째 수술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작은 위안이나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갑상선암과의 첫 만남. 2011년 4월 5일 저는 서울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들었죠. 갑상선에 암으로 의심되는 혹이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고에 따라 새침 검사를 진행했고 갑상선암이라는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갑상선암에 권위자가 있다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죠. 그곳에서 다시 영상 촬영 등 검사를 거쳤고 역시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수술을 권고받았죠. 그러나 저는 제 몸에 아무 이상도 없었고 수술 후 평생 호르몬제 복용과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수술 후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당장 수술하기보다는 좀 더 두고 관찰해보기를 선택했습니다. 수술 대신 지켜보기를 선택한 이유. 제가 왜 당장 수술하는 대신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읽었던 한 신문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cm 이하의 갑상선암은 수술하지 않는다. 그 신문기사에는 미국과 일본의 의료 전문가들은 1cm 이하의 갑상선암은 즉시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에 담긴 전문가의 견해를 신뢰했습니다. 그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 마음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죠.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바쁜 업무들과 함께 암 진단을 받은 이전과 같이 이후에 저의 일상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암 환자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6개월마다 영상 촬영. 수술을 미룬 저는 6개월 후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영상 촬영 결과 다행히 종양의 크기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2년 6개월 동안 6개월마다 영상 촬영을 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죠. 진료 때마다 수술하면 간단한데 왜 수술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던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2년 6개월째 되던 때 이제는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세브란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후 몇 년마다 갑상선 영상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영상 촬영을 했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갑상선암의 두 얼굴 유두암과 여포암. 제가 진단받은 갑상선암은 유두암이었습니다. 갑상선암은 종류에 따라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가장 흔한 두 가지 유형인 여두암과 여포암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유도암. 유두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약 80에서 9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이며 성장이 느리고 예후가 좋아 생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지켜보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유도암의 이러한 온순한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갑상선 여포암. 반면 여포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약 5에서 10%를 차지합니다. 혈관을 통해 폐나 뼈 등으로 원격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유도암보다 높습니다. 진단도 새침 검사만으로는 어렵고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갑상선암은 그 종류에 따라 치료 방침이나 예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기가 작은 갑상선암, 국내의 최신 연구 동향. 제가 14년 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던 크기가 작은 갑상선암에 대한 비수술적 접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논의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 갑상선학회
미국 갑상선학회는 1cm 미만의 갑상선 유두미 세암 중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적극적 감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시 수술하기보다 정기적인 영상 촬영을 통해 암의 크기나 특성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는 방법입니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목소리 변화, 부갑상선 기능 저하 등을 피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일본 이토병원. 특히 일본은 이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일본 이토병원은 수십 년간 갑상선 유두미세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감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대부분의 갑상선 유두미세암은 10년이 지나도 진행되지 않거나 매우 천천히 자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수술 그룹과 적극적 감시 그룹 간의 생존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 즉시 수술만이 답은 아니다 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국내 사례. 국내 여러 병원에서 저위험 갑상선 미세암에 대한 적극적 감시 임상 연구에 대해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갑상선학회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 일부 환자에게는 적극적 감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암의 위치, 주변 조직 침범 여부, 환자의 연령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갑상선암, 발병률은 높지만 사망률은 낮은 이유. 이 현상은 과잉 진단과 관련이 깊습니다. 검진 기술의 발달로 이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작은 암까지 찾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갑상선암의 경우 대부분이 성격이 온순하고 전이 가능성이 낮은 미세암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늘었지만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갑상선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갑상선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꾸준한 운동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갑상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방사선 노출 줄이기. 불필요한 CT나 엑스레이 촬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방사능 노출은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금연과 절주. 흡연과 과음은 모든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모든 암의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명상,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9월 갑상선암 진단 후 14년. 제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지 14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강하며 당시 수술하지 않은 저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갑상선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인 조언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경험임을 강조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